삼성과 LG는 하드웨어를 넘어가지고 로봇 핵심 지능을 선점함으로써 다가올 피지컬 AI 생태계의 주도권을 쥐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아틀라스는 구글 딥마인드의 AI 탑재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작업하고 수행하고 자율성의 극대화를 이번에 눈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봐야 됩니다. 현대차 그룹 내의 물류 자동화를 담당하고 있는 그 기업으로서 현대차 그룹의 50조의 로봇 투자에 직접적인 수혜에 가능한 기업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심사임당과 함께하는 트레이딩 스핀의 정우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2시 2부 여러분들 2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 멘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란이 자국 내 모든 항공기의 이륙 이착륙을 금지하고 항공고 15 다시 말해서 노탐을 발령했습니다. 중동의 이 전원이 고조 최고조로 달하면서 글로벌 무역과 그리고 안전에 이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요.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오늘 기준금리를 연 2.5% 동결시켰습니다. 물가와 경기 그리고 이 요동치는 지정학적 리스크 사이에서 안정을 택하려고 하는 우리 국내의 이 정부 정책 그리고 정부 이 당국에서 내려지는 여러 가지의 이 시스템 아래서 안정된 분위기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편 태평양 넘어 미국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마스카 프로젝트가 단순한 제조 부활을 넘어서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려고 하는 해양 패권 설계자로 복귀를 선언을 하며 산업 지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흔들림 없는 안목으로 길을 찾는 시간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고생하셨고요. 오늘 오전장 고생하셨고, 자, 오늘 오후장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로 오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로봇 쪽 들고 왔습니다. 로봇 쪽. 자, 그러면 정호영 원장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업종 인사이트뿐만 아니라 그리고 종목을 좀 잘 찍어서 또 이야기 드리는데 대박 나고 있죠.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자, 업종과 종목도 잠시 후에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장에 이어 현재 징금다리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1시 뿐만 아니라 2시는 이제 종가 시간 들어가는 시간이죠. 그럼 어떤 식으로 시장을 분석을 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이 뼈대를 만들어 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잡아가면서 시장을 분석하고 매매의 전략을 수립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은 오늘 산뜻했습니다. 사실 양 시장 모두 다 갭상승이 아니라 약보합 출발이었었지만 사실 나쁘지는 않았어요. 출발과 동시에 오늘 퍼센트가 우리 국내의 이 환율 시장에 대해서 우려의 말을 했죠. 지속적인 약세 흐름을 따라가지고 자, 어찌 보면 자국 내의 투자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원화가 가치가 약세일 리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뚝 떨어지면서 NDF 여기 환율 같은 경우에도 거의 14원이나 떨어지면서 출발했는데, 자, 아니면 북장 들어오고 나서 사실 다시 어느 정도 다시 이제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오르다 보니까 사실 분위기는 오후장이 되면서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아침에 스타트를 그런 이 약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외국인의 수급은 불렀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 시장은 이렇게 딱 줄을 꺼서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자, 수치를 볼 때 양시장 모두 다 볼 때 수치를 딱 꺼서 보는 거예요. 수평선을 딱 꺼서 보면 이 자리는 뭐다? 양봉입니다.
양봉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양 시장 모두 다 긍정적인 신호라는 거죠. 요게 줄 미터가 뭐 음봉입니다. 시초가 출발이 여기죠. 양 시장 모두 다 약세 출발. 다시 말해서 이 약보합 출발 이후에 자, 외국인들은 약간의 오전장에 매도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코스닥을 먼저 봐야 되는데 코스닥을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외국인들이 약간 300억까지 매도를 하고 바로 V자 반등을 시켰습니다. 요 V자 반등을 바로 시킨 섹터는 어느 쪽이냐? 사실 반도체 쪽이 있습니다. 반도체 쪽. 근데 반도체 소부장이 먼저 움직였어요. 소부장. 근데 소부장이 다 같이 오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약세 출발 위에 양봉을 뽑아내지 못하고 단봉의 양음량이 현재는 양봉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오전장에는 양봉과 음봉 시초가에서 위아래로 계속 흔들었습니다. 반대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V자 반등을 거래소와 코스닥은 반도체, 반도체가 여기까지 10시까지 움직였고요. 그리고 10시까지 요 자리를 만드는 거는 역시 아니면 아니까 현대차가 개파락을 현기차가 개파락의 양봉을 내고 양봉을 계속 유지시켰었던 오늘 외국인의 수급은 오히려 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약간 매도 물량이 나오고 현기차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오늘은 조선주 쪽으로 대량의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화학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 양봉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외국인들의 V자 반등이 나자마자 바로 바이오 쪽으로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이제 너무 좀 며칠 동안 한 6, 7일 정도의 음봉을 맞고 있다 보니까 저항 매물로 인해 가지고 강하게 바스켓 매수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오늘 양봉을 그래도 유지시켰던 것은 이제는 로봇 종목들이 시총이 많이 올라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의 대형주보다도 중형주에서 오늘 가파르긴 상승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로봇주가 양봉을 내면서 현재 유지시켰고 12시에서 1시 그리고 지금 방송 중인 2시지만 바로 1시간 전에 V자 반등을 시키는 것은 이제는 바이오에 들어왔습니다. 바이오 쪽에 들어온 게 외국인이 보세요. 이 자리에서 가파르게 1200억에서 현재 1700억 다시 말해 한 500억 정도를 지금 바이오에 매수가 들어옴으로써 V자 반등을 시켰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오늘은 조선과 화학, 반도체, 로봇, 바이오가 오후장에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평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스닥 선물이 하루 종일 지금 현재 음봉에 두고 약세 흐름을 보다 보니까 양시장 모두 다 시초가에 딱 붙어가지고 시초가에 양봉은 움직이고 있지만 걔 이제 양봉 이 렌즈 자체가 아주 얇게 움직였었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이 긍정적이진 않지만 오후장이 되면서 역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이제 4,700에 도달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오전장이 매도인데 그건 바로 매도해서 매수로 올라가고 있고 역시 시장은 기간이 현재 오늘도 어제 7천억에 오늘 6천억까지 매수를 하면서 이 시장을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코스닥이 드디어 1,700억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일봉 등락률은 플러스 0.95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약보합 출발이죠. 그러니까 시초가 매물, 이제 시가 등락률은 어떻게 되죠? 주식을 조금 할 줄 알면 대부분이 이제 일봉 등락률은 장중에 읽지는 않아요. 주식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는 시가 등락률로만 읽죠. 시가 등락률은 플러스 1.11입니다. 개파락의 양봉이란 뜻이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48이지만 시가 등락률은 어떻게 되죠? 기분 좋습니다. 플러스 0.63입니다. 약보합 출발의 개파락의 양봉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계산이 끝났죠? 자, 그러면 일봉 등락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캔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캔들을 보시는 것처럼 역시 시장은 지금 대형주에 코스피 장세라는 것을 일본 캔들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계산해 볼게요. 역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중에서 외국인들은 시장 조성자입니다. 시장 조성자는 시장의 지수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죠.
전 고점을 넘을 때 외국인들이 대량의 매수를 지금 일주일 정도 이 자리 쭉 했어요. 1월 7일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죠. 자, 요거 끌고 간 게 어떻게 되냐? 그대로 기관이 받아냈습니다. 기관이 요거까지 받아내고 있죠. 다시 말해서 자, 시장 조성자는 지수의 방향을 결정짓고 가격 조성자라는 기관은 종목, 다시 말해서 이 업종 종목을 끌고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시장 조성자에 들어가겠죠. 왜요? 시가총이 높다 보니까 그들을 끌어올리게 되면 지수가 올라갔고, 두 번째는 자, 요 자리부터 현기차 또는 조선과 방산, 자, 그리고 로봇 섹터를 지금 끌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은 역시나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들,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의 반대로 코스닥은 지금 수급이 좀 많이 뺏겼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래소에 매수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코스닥의 물량이 다 뺏겨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틀립니다. 연속 매수가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개파락의 양봉, 다시 말해서 약보합 마이너스 0.09 출발에 개파락이 양봉을 내면서 현재 자리 자 947선에 5일선 살짝 붙어 있습니다. 양봉이죠. 이 양봉이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서 코스닥에 양봉이 만들어지려 그러면 딱 한 가지 기준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바이오에 들어와야 됩니다. 순서대로 이야기 드리면 바이오, 두 번째는 2차 전지 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소부장이 없나요? 그러면 소부장은 시가총액이 이 코스닥의 이 중용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체에 들어오면 너무 엄청나게 들어오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바이오나 2차 전지 쪽으로 들어와야지 양봉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여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이오 쪽 물량이 들어오고 세 번째로는 요즘에는 덩치가 많이 커진 로봇 쪽입니다. 로봇 쪽에 물량이 들어오면 역시나 지수를 끌어올리는 힘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거죠. 자, 그럼 계산 끝났죠?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이 연초에 12월 말과 1월 초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3일, 4일 연속에 배패기 3일을 끌어올리고 나서 그대로 이 물량이 캔들 8개가 그대로 코스피로 갔습니다. 코스피로 가다 보니까 역시 눌려져 있었죠. 자,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연일 매도를 하다가 오늘은 외국인들이 1,700억을 매수를 하면서 개파락이 양봉을 내고 현재 물량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의 현재 주도 업종은 단일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할로 인해 가지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로봇하고 조선, 방산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거래소 쪽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주도 다시 말해 대장주 기준에서 업종 대표 종목들의 캔들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그 업종의 투심을 읽어보는 겁니다. 와, 매일같이 이렇게 읽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읽어야 됩니다. 종목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의 대표 종목이 현재 주가 위치의 투심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종목이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의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어제 개파락의 양봉, 오늘 오전장 매도에 오늘 개파락의 양봉에 수급이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매수 물량이 많지도 않는데 1%죠. 그렇죠? 오늘 오전장이 매도 물량이 나오다가 매도 67만 주가 나오다가 그대로 32만 주, 거의 100만 주가 섞여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파락의 양봉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역시나 추세가 레벨업 다음에 옆으로 행보하는 게 뭐죠? 자, 레벨업 다음에 행보하는 것. 요 지금 배워야 되겠죠? 예. 레벨업 다음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옆으로 행보하는 것은 뭐냐면 자, 레벨업 다음에 두 가지의 행보가 나옵니다. 두 가지. 다시 말해서 이동평균선이 11선이 오고 21선이 오고 5일선이죠. 그러면 옆으로 행보할 때는 자, 무슨 조정이죠? 기간 조정입니다.
조정입니다. 하락하는 게 뭐죠? 가격 조정입니다. 자, 기간 조정을 할 때는 뭐죠? 손바뀜이 나옵니다. 자, 손바뀜이 나오는 자리에서 손을 바꿔주는 마무리 자리에서 개파락이 양봉이 나오면서 전저점을 끌어올리죠. 자,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자, 올라올리면 대부분이 양봉이 위아래 이렇게 나오다가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전 고점에 다시 박스권의 매물을 먹을 때는 단봉으로 나오다가 확장형 캔들 한 번 더 나오겠죠. 자, 확장형 캔들이 하나가 요 자리처럼 나오게 되면 이제 레벨 두 번째 자리가 출발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캔들을 읽으면서 업종의 종목의 비중을 조절해 나가는 겁니다. 주식은. 자, 그러면 현재 자리는 다시 전고점을 이렇게 뚫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없는 사람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은 들고 있든지 아니면 또 겁여 받아가지고 좀 더 사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또 한 번 더 사는 거예요. 반대로 비트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들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비중을 축소시켜가지고 저점 지지 캔들에서 사야 될 준비를 다시 해야 되겠는 거죠. 네. 이렇게 저런 거 다 싫으면 그냥 들고 계셔도 괜찮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들고 가지, 반대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에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말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입니다. 역시나 SK하이닉스도 뒤따라 갈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초에 상승 초입에 보셨지만은 요번에도 이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주고 뒤따라서 올라줬습니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옆으로 조금 더 행보를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면 뒤따라 갈 것 같죠. 그래서 이 레벨 두 번째 자리에서 삼성전자만 갈 거냐 아니면 둘 다 같이 갈 거냐,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며칠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역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출발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시가총액 상위에 시가총액 상위 거래소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5일선 패턴 따라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현재 자리도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도 무관한 자리입니다. 추세가 이제 만들어졌죠. 5일선 타고 가는 겁니다. 5일선 타고 이렇게 쭉 타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자가 붙으면 이렇게 쭉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매도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상한가의 고점과 그리고 5일선의 고점은 다 틀립니다. 아셨죠? 이것도 제가 캔들 공부를 할 때 오전장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알려주냐? 자, 오전장에 오시면 좀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캔들을 보는 방법을, 자, 그리고 이 주도주 캔들의 고점과 그리고 급소 자리를 다 잡아드립니다. 아침 8시 40분에 정우영의 진짜 주식TV 방송을 유튜브에서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고점 신호가 뭐냐, 저점 신호가 뭐냐, 우리는 이 뉴스 아니면 공시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시그널은 가격 지표에서 먼저 나타나고 그 가격 지표가 돌아서면서 뉴스가 나옵니다. 징후, 방귀 자주 끼면 어디 가죠? 화장실 갑니다. 징후를 잡아내야 됩니다. 징후. 그전에는 시장에서 아무 이야기도 없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뉴스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아시죠?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지금 역사상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5일선의 관리자 패턴이 언제 나왔냐? 9년 말에서 10년에 나왔습니다. 리먼 터지고 나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기아가 장중 2009년 10월인가 9월 달에 장중 6,740원 찍었던 날 찍고 1년 6개월 뒤부터 차트가 이렇게 잡히는 거 제외하고 처음입니다. 예. 제가 예전에 리먼 때 한참 매매를 하다가 깡통을 찾고 다시 복귀를 할 때 제일 먼저 복귀를 했을 때 복귀에 도움이 받았던 종목이 기아입니다. 제가 기아를 그때 당시에 19,000원에서 22,000원에 우리 애 젖병까지 다 팔아가지고 사가지고 한 6배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기아를 15,000원에서 22,000원에 우리 애 젖병 또는 전기적금 다 깨가지고 몰빵을 했는데 그때 그리고 나서 좀 수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오히려 더 여의도의 신흥 부자들은 위기 때 부자가 많이 탄생합니다. 근데 그 위기 때 어떻게 포지션을 변경시켜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식의 어느 정도 룰을 아는 그 시점이 되면 아니냐면 이제 포지션이 나옵니다. 위기는 오면 안 되는데 사실 큰 부자들은 사실 위기 때 나타나요.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입니다. 예,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도 어제 음봉에 있어가지고 오늘 갭상승 양봉, 갭상승 단봉이죠. 추세가 아직 살아있고요. 특히나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이 오늘 갭상승의 양봉이 유지가 되는데 현재 전 고점의 매물을 조금 받다 보니까 양음양, 다시 말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죠. 내일 만약에 요거 넘자마자 두 번째 레벨업입니다. 내일 급소가 두 번째 급소죠. 첫 번째 급소 단기, 두 번째 급소 전고점. 자, 그래서 첫 번째 짝꿍댕이 패턴 나오고 1번 급소, 자 2번 급소, 3번 급소는 마지막 전고점의 매물을 뚫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오히려 더 물량을 더 실어야 됩니다. 왜? 악성 매물이 없기 때문에 컨트롤하는 가격 조정사의 가격 조정자들, 다시 말해서 메이저 물량이 가격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오면 따라 붙으시면 됩니다. 자, 오히려 더 가는 말에 올라탄다는 것은 수급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은 여기, 코스피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랜만에 코스닥이 한 7거래일, 8거래일 만에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자, 분위기가 좀 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좀 나옵니다. 개파락의 양봉에 5일선에 현재 부딪혀 있지만 내일 요거 안착형 캔들 단봉에 도지 요런 것만 나오게 돼도 뚫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지만 너무 요즘 좀 재미가 거래소 대비 너무 재미없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일뿐만 아니라 이틀, 3일 뒤에 좀 기대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1등을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의 지수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이 확장형 캔들 만들고 나서 음봉 3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지만 나오면 되겠죠. 자, 요런 계산 잘 해놓으세요. 참 재밌는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동평균선 21선 1차 돌파, 2차 돌파 이후에 다시 들어갈 때는 예전처럼 급락이 나왔을 때는 21선 이탈해가지고 이평선 지지가 없이 21선에서 지지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뚫어주면 여기 뭐죠? 1차 돌파, 2차 돌파. 이동평균선을 넘었을 때 1차 돌파와 2차 돌파가 나오는 골드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찐 바닥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바닥을 만들고 누군가가 지금 현재 전고점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박스권 매집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 잘 하셔야 되는데 21선만 안 깨지면 돼요. 그러면 자리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야, 에코프로가 전 느낌이 좋아요. 이번에 느낌이 좋아요. 그런가 하면 에코프로만 그래요. 다른 거 말고 에코프로하고 제가 지금 보이는 종목은 2개가 보이는데 에코프로와 지금 LNF가 보여요. LNF 그리고 오늘 포스코 퓨처엠까지 해가지고 요 3개가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누군가 지금 기간이 에코프로와 하고 LNF하고 포스코 퓨처엠을 지금 이제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61선을 일찌감치 돌파시킨 다음에 지금 만약에 이 종목에 수급이 없거나 지금 이탈시키려고 그러면 바로 이탈돼야 됩니다. 주식은 이 앞으로의 뭐 시그널을 보고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없습니다. 시간으로 바로 이탈하고 하는데 지금 단봉으로 나온다는 것은 매집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나오면 그대로 뚫어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LNF 볼게요. LNF 보시는 것처럼 LNF가 지금 V자 반등에 양양양이 나오죠. 양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동평균선 수렴할 땐 단봉이 나오다가 이제 확장형 캔들 요거 하나만 나오게 되면 자, 전고점 트라이 하기 위해서 들어 움직일 것 같습니다. 메모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어제까지는 좀 그랬는데 오늘 자리 보니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현재 21선 이제 돌파시켰습니다. 요걸 본다면 요 3개가 이제 과정을 지금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1번이 에코프로고요. 2번이 자, LNF고요. 3번이 포스코 퓨처엠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코스닥의 양봉을 유지하는 것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시 급소가 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21선 데드가 나왔습니다. 그 위에 지지 캔들이 3개가 나오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동평균선이 깨지게 되면 일단은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이게 세rum봉이 나올지 세rum봉이 출현이 될지 안 될지 봐야 됩니다.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탈했었던 이 자리는 이제 이 CES가 개막했었던 날 재료가 소멸될 줄 알았지만 역시나 지금 현재 현대가 쏘아 올린 아틀란스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현재 저점에서 매수가 또 다시 돌았습니다. 지지 캔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지 캔들이 뭐죠? 지지 캔들은 자, 요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도지 캔들과 팽이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세럼봉이 나오고 나서 세럼봉 첫날에는 매도하는 경우가 없죠. 이틀 3일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지 캔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지 캔들. 요 두 개가 나오게 되면 매도가 멈췄고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지지 캔들 3개 나왔죠. 오늘 관통형 골드 크로스. 자, 다시 골드 크로스. 골드 크로스 매수 급소 자리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더 지금 현재는 사야 됩니다. 왜? 거래량을 실어주는 자리에서 전고점을 지금 현재 뚫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윗꼬리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바디를 뚫으냐 안 뚫으냐 중요합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급소가 나왔습니다. 메모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메모 됐나요? 자, 그냥 듣지 마시고 메모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선수의 진짜 선수 출신의 슈퍼개미를 가르치고 대한민국에서 이 정식 트레이드들을 가르쳐서 여의도 부티크에다가 이 취업을 시킨 대한민국에서 몇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이제 전문가들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단어와 뷰가 다 틀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실제로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도가 높다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ABL 바이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은 역시나 이제 바이오 쪽인데 이 바이오 쪽에 움직이려면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딴 것보다도 외국인이 코스닥에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지 캔들이 나왔죠. 자, 지지 캔들 맞나요? 자, 맞나요? 자, 보세요. 지지 캔들 맞나요? 지지 캔들 나왔죠. 예. 이탈 20일선 이탈 시켰습니다. 이 40일선에서 지지 캔들 나오고 있죠. 요거 하나만 더 나오면 이제는 종가 배팅 들어가야 되는 거 뚫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 이동평이 넘어서려고 요런 게 나오겠죠. 요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다음날 확장력 캔들 나오는 겁니다. 요 지지 캔들 잘 보시고 주식의 매수의 관점에서 항상 이야기 드리죠. 예. 주식은 반드시 이평선 위에 존재를 해야 되고 지지 캔들을 확인하고 종가의 매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장중에 들어가는 경우는 수급이 들어와서 다시 말해 CD라든지 아니면 리밋 물량의 트렌드 쪽에서 이평선 뚫어주는 골드 크로스라든지 점핑 양봉에서 나오는 매물 소화형 캔들, 징금다리 캔들에서만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도 동일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만 더 본다면 어제 종가 배팅 들어갔었던 로보티지였습니다. 로보티지도 볼게요. 자, 눈으로 확인하세요. 지지 캔들이 맞나요? 지지 캔들이 맞나요? 맞나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좀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시게 되면 소통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 캔들이 맞나요? 자, 그리고 확장형 캔들 나왔죠? 매수 급소입니다.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아무 말씀이 없어요. 제가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을 보시게 되면 역시나 로봇입니다. 오늘 로봇 종목들은 지금 현재도 매수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현재 매수를 할 수 있고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수급이고요. 두 번째는 급소고 트렌드입니다. 아셨죠? 자, 좋아요. 첫 번째입니다. 삼성과 LG 미래에셋 미국에서 AI 로봇 기업 스킬드 AI 투자를 통해 가지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잠시 후에 인사이트는 오늘 로봇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종목을 또 알려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이 끼고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NH. 자, 이게
조선주는 아직 피크주가 아니다. 이 증권사에서 요즘에 조선주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피크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LNG 이 발주가 지금 미국의 터미널, LNG 터미널이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사실상 이제 이 지금 이 계획이 이제 준비하게 되면 이 말 그대로 지금 LNG 추진선을 발주가 올해 최대 90척에서 최소 80척이 나와야 되는데 대략 모두 다 우리나라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걱정되는 것은 곧 미국이 곧 이란에 곧 들어간다라는 시그널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제가 이제 그 자료 준비한 거 좀 보셨죠? 지금 미국에 있는 원유 수급 공급선이 이제 비행기가 지금 현재 수송선이 지금 8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어제 이틀 전 새벽에 지금 하와이를 건너갔다라는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항공작전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제가 오전장에 계속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시장 이야기가 없는 유럽 쪽 밀리터리 쪽하고 일본 쪽의 밀리터리 쪽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주 주말이 D-Day입니다. 주말에 공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자료의 자세한 자료는 오전장에 내일 좀 추가적으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내는 3자 상법 개정안입니다. 한국과 두산, 한화, 두산, 지주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건 이 내주 법사위 상정을 통해 가지고 자, 먼저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하게 되게 되면 지주사 관련돼 있는 자사주의 이 물량이 많은 쪽이 전체적으로 현재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두 번째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파급력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몇몇 주요 종목들 몇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장의 주요 인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후장에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주요 인사이트, 오늘은 로봇입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채팅창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아이돌 종목뿐만 아니라 치킨, 아이돌, 한시, 그리고 이 삼돌이 뿐만 아니라 우리 종목들이, 그리고 공원 종목들, 제가 콕콕 찔러 드리는 종목들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기분 어떠세요? 하트 한 번씩 날려주시면서 주도주 발굴 잘하죠, 그렇죠? 주도주 발굴 잘하죠. 딴 거 할 필요 없고요. 업종 주도주 하나씩만 하시면 돼요. 업종 대표적인 주도주 하나씩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식이 참 재밌어요.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아니에요.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업종이 생기면 그걸 보고 주도 업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업종을 끌고 가는 대표적인 종목이 있는데 걔만 있으면 돼요. 아셨죠? 예. 정말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느껴보시지 못한 그런 짜릿한, 정말 주도주 매매가 이렇게 중요한데 말로만 들었지 실제 내가 사서 들고 있는 모습을 실제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특히나 오늘 또 상한가가 2개나 들어갔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매매 하자라고 했었던 오전장입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보세요. 오전장 나우 로보틱스를 상한가를 꽂았습니다. 자, 오늘 수익 대박이죠. 장중에 상한가 들어갈까라고 해서 제가 20%대 따라 붙자라고 했던 포스코 DX가 오늘 상한가 2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상상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상상인 보시면 상상인, 상한가 2개가 꼽혔다고 오늘 상상인이라고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오늘 상한가 2개를 꽂아가지고 근데 상한가는 매일같이 보여드려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상한가 매매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상한가를 너무 자주 보여드리다 보니까 좀 당연하듯이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상따 매매는 기술입니다. 기술.
그러면 호가창을 넘어가는 걸 다 봐야 됩니다. 제가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식 하실 때 호가창을 보면 자 볼게요. 자, SPG다. 그러면 SPG를 장중에 매매를 하려면 호가창이 넘어갈 때 단주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단주 넘어갈 때 얘가 지금 현재 100단위 이제 이 금액이 자, 1000단위의 매매와 자, 만원 단위의 매매와 5만원 단위의 매매와 10만원 단위의 매매의 단주가 다 틀려요. 단주가 틀리고 그리고 현재 물량의 오다를 주는 쪽, 다시 말해서 금융보험, 투신, 사모, 연기금, 기타 프로그램 들어오는 숫자의 룰도 다 틀립니다. 그 숫자에서 시그널이 나와요. 시그널. 이거를 읽고 장중에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숫자와 어떤 식으로 나오냐. 11111, 2222, 34, 34, 34, 3735, 3735, 3735, 4547, 4547, 175, 176, 175, 176, 1000 단위 이수까지 들어오는 거. 이걸 다 계산해서 보고 있다가 이거는 수량이 맞다. 장중 추정치는 기본일 것이고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 어떻게 따라 붙을 건지 장중에 보고 바로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 들어가게 되면 잔량이 쌓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갭상승이 나게 되면 갭상승에서 매도하면 되는데, 갭상승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룰은 10%까지는 전량 매도입니다. 10% 이상, 다시 10%에서 15% 사이는 절반입니다. 그리고 15% 이상 출발하면 일단 홀딩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에 강한 매수 시그널, 매수 힘의 어느 강도에 따라 가지고 들고 있냐, 갭상승 익절을 하냐, 절반 들고 있냐, 룰이 틀린 겁니다. 그것도 그 업종이 주도 업종이냐, 주도 업종이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전일 상따 매매 따라간 다음에 그 다음날 갭상승의 매뉴얼대로 매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매도 후 재매수는 종가 장중에 망치라든지 아니면 풍차 패턴이 나와야 되겠죠. 이거 기준이 뭐예요? 장중 매매는 아니죠. 종가죠. 종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중에 조정을 다 받았기 때문에, 종가에는 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식을 할 때는 최소한 어느 정도 매뉴얼은 알고 캔들을 보게 되면 이제 조금씩 눈에 들어요. 하면서 들어옵니다. 아셨죠? 실제 트레이더한테 배우셔야 됩니다. 실제 매매를 해본 트레이더한테 배워야지 됩니다. 제도권의 출신의 이 애널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제도권에서 말 잘하는 전문가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마케팅만 배워가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통해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TV에 보셨던 분들은 전부 다 매매를 배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호객 행위를 하기 위한 하나의 단어를 배운 겁니다. 그렇죠? 매매를 배우지 않고 단어를 배웁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반도체를 배웁니다. 2차 전지를 배웁니다. 왜? 그건 암기이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고시 통과하고 똑같아요. 여의도에서는요.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싹 다 통틀어서 오게 되면 고시 통과했다 그래가지고 전문가 시켜요. 그러면 나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의도에는 그렇게 양성시키는 가르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고 여러분 들어보시면 딱 압니다. 주식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계시는 방송은요, 들어오시는 신사임당과 함께하는 트레이딩 스핀의 정우영 대표입니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인사이트는 여러분들 꼭 들으셔야 됩니다. 로봇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로봇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요. 자, 메모 되셨나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벽두부터 라스베가스에서 들려온 소식은 전 세계 산업 지형의 디지털을 넘어 피지컬로 이동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화면 속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인간과 함께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실제 현장에서 물건을 옮기고 조립하는 피지컬 AI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열렸다는 거죠.
오늘 경제 브리핑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삼성, LG, 현대가 어떻게 로봇의 대전환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거지, 네 가지 파트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오늘 아침부터 이 분위기가 형성될 줄 알았습니다. 자, 언제쯤 나오냐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때마침 준비를 했었는데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봇의 두뇌를 선점해야 됩니다. 삼성, LG, 미래에셋이 지금 현재 20조 원대 이 송부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머리까지 침투, 대한민국 중국 밸류체인의 로보틱스와 드디어 진영이 나눠졌죠. 드디어 이제 아메리칸 밸류체인, 미국과 손잡은 대한민국이 앞으로의 행보를 보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오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2026년 1월 14일 미국의 AI 로봇 스타트 기업입니다. 스킬드 AI가 드디어 이제 14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를 발표하면서 기업 가치가 20조 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라운드에서 소프트뱅크와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삼성, LG, 미래에셋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이죠. 스킬드 AI가 이토록 천문학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이들이 개발 중인 로봇 파운데이션의 모델인 RFM 때문입니다. 이는 특정 로봇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이 휴머노이드로부터 산업용 팔까지 어떤 형태의 이 로봇에든 이식할 수 있는 범용 로봇 두뇌이라는 거죠. 마치 챗 GPT가 언어를 이해하듯이 로봇이 이미지와 영상을 학습해서 스스로 지형을 판단하고 물체에 조작하게 만드는 이 기술은 로봇 산업의 안드로이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삼성과 LG는 하드웨어를 넘어가지고 로봇 핵심 지능을 선점함으로써 이제 다가올 피지컬 AI 생태계에 주도권을 쥐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는 또 가만히 있나요? 현대차의 재전환, 우리 현대차가 이제 달라졌어요. 제가 이제 연초에 이제 현대차, 이제 삼성전자보다 현대차가 더 좋다 이런 말을 했을 때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욕 엄청 먹었습니다. 현대차를 매수 의견을 해야 된다라고 막 목이 터지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참 밑에 댓글에 너 때문에 현대차 샀다가 뭐 삼성 못 사서 뭐 욕 먹었다 하는데, 나 그분이 누군지 얼굴 한번 뵙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번 달 12월 4일과 5일 날 이야기 드렸었죠. 예. 시간이 지체된 거에 있어가 지금 죄송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현대차도 이제는 글로벌 주도 업종으로 이제 편입됐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제 말에 좀 경책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현대차에 대한 시장의 우려 중에 하나는 자율주행의 기술력의 격차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CES 기점으로 현대차는 스마트폰의 산업에 삼성전자가 될 것이라고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는 거죠. 바로 엔비디아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알파마요의 플랫폼을 도입한 것입니다. 엔비디아 부사장 출신의 최첨단 플랫폼 AVP 본부장, 요번에 뉴스 많이 나오죠. 그분을 영입을 통해 가지고 공격적인 인재 수요와 함께 자율주행의 두뇌를 이제 AI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면서 기술적 할인을 기대적 요인으로 바꿔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의 지능과 현대차의 압도적인 대량 생산뿐만 아니라 품질 관리 능력이 결합된다는 거죠.
중국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로봇의 외형 확산시키고 있지만 신뢰성이라든지 품질과 정밀 제어 능력은 여전히 현대차가 우위라는 게 이번에 CES에서 대부분이 평이 나왔다는 거죠. 이미 글로벌 로봇 관련돼서도 ETF, 다시 말해서 지금 로봇 ETF에 편입한 것도, 시작한 것도, 이게 지금 중국 쪽보다도 현대차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이번에 CES를 통해 가지고, 이제 현대차가 로보틱스의 진심과 그리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었던 기술력을 이제 선보임으로써 완전히 환골탈태했다라는 것을 투자자들에게도 아주 고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단순 자동차 기업이 아닌 서방 국가들의 가장 강력한 휴머노이드 파트너를 재평가되는 겁니다. 이제는 전 세계는 지금 어떤 산업 재편이 보이냐? 중국 밸류체인입니까? 미국 밸류체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의 밸류체인입니까? 네, 정우영의 밸류체인입니다. 자, 깨알 같은 우리 심사인단 강의 정우영 자랑.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밸류체인입니까? 네, 우리는 정우영과 함께하는 진짜 주식 TV 방송의 밸류체인입니다. 예, 제 방송을 매일 같이 청취해 주시는 우리 심사인단 채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코스닥에 수급이 들어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지금 실성한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저점이 낮다라는 걸 확실히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을 지금 몸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지금은 우리나라는 중국 밸류체인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미국 밸류체인의 모든 제조업 환경에 뒤따라가야지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아틀라스. 아틀라스와 중국 로봇의 결정적인 차이는 보여주기와 일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와 일하기. 이번 CES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2세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죠. 아틀라스였습니다. 아틀라스가 덤블링이나 건투 같은 퍼포먼스에 집중하는 중국의 유니트리 등과의 경쟁에서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아틀라스는 360도 회전과 관절과 50kg 이상의 하중을 견디는 설계를 통해 가지고 실제 공장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로봇이라는 거죠. 중국 로봇들이 이제 겉으로 화려한 동작을 선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격 조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반면에 아틀라스는 구글 딥마인드의 AI 탑재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작업하고 수행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덤블링까지 자율성의 극대화를 이번에 눈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현대차는 이 아틀라스의 2027년 실제 공장 투입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걸 거친 다음에 2030년까지 연간 3만 대 규모로 양성하겠다라고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는 로봇 기술의 경쟁 축인 동작 시연에서 공장 투입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증명해 보이고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번에는 CES에서 확실하게 눈으로 각인시켜 주다 보니까 글로벌 ETF 아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의 로보틱스 쪽에 총 17개 중에서 현재 4군데에서 현대를 이번에 신규 편입을 우후죽순으로 하고 있고, 특히나 외국계 IB에서 이렇게까지 현대차를 커버하는 내용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게 저도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나오긴 나오지만 일반적인 자동차 생산 그리고 전기차 생산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는데 이젠 그 이야기도 없어요. 현대차 이야기하는데 자동차 이야기도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생산 인도량하고 뭐하고 좀 나오는데 이제는 제니시스 관심도 없습니다. 현대차는 뭐다? 제가 12월 5일, 6일, 4일, 7일 날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현대차는 이제는 로봇 회사입니다. 로봇 회사입니다.
이제는 로봇 회사라고 말해도 됩니다. 아셨죠? 좋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LG CNS가 예고한 2년 뒤에 생산 라인의 로봇 사수 시대. 다시 말해서 LG가 사실 올해가 아니죠. 2025년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LG 그리고 현대가 주력,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다 진출했지만 사실상 시장에서의 모든 로봇을 진짜 정말 진심을 보이고 있는 쪽은 사실 LG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LG가 앞으로의 이 생산 라인의 로봇 사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로봇은, 자, 그렇다면, LG가 이렇게 진심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로봇들은 언제쯤 우리 눈앞에 나타날까요? 네. 현신균 LG CNS 사장은 그 시점을, 2년 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2년 뒤라고 못 박았습니다. 아예 2년 뒤를 아예 못 박은 적은 이런 적은 없는데 그쯤 아니면 대략이라고 하는데 딱 못 박았습니다. 2028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생산 라인을 설계하고 부품 공급을 정비하는데 최소한 시간이 2년이라고 분석한다는 거죠. 다 만들어놨는데 이제 이 부품이라든지 생산 라인의 밸류체인, 전체적인 대량 생산의 밸류체인에 만들어가는 게 이제 2년 남았다고 본다는 거죠. LG CNS의 스킬드 AI 범용 투넬을 가져와서 제조와 물류 현장의 데이터 미세 조정을 하는 이른바 로봇 OJT, 다시 말해서 직무 교육의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봇이 아무리 많이 생산되더라도 현장에 맞게끔 훈련시키고 검증하는 소프트웨어의 역량이 없다면 현장 투입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LG CNS는 바로 이 연결고리를 역할을 수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의 공장을 보유하는 기업들에게 로봇 전환을 이끌기 위해서 로봇 지휘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6년 올해 현재 추정되는 현대차의 견조한 실적 성장은 이러한 로봇 전환의 이 든든한 실탄이 될 것이고요. 이제는 2년 뒤에 LG CNS 우리 공장 생산 라인에 사람과 로봇이 나란히 서서 협업하는 풍경이 일상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 이제는 불과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년밖에. 저도 한 대 사가지고 정말 화날 때마다 이제 발로 차고 싶은 그런 예, 농담입니다. 자, 로봇도 인권이 있다라고 또 말하지 않을까 또 이런 걱정이 듭니다. 자, 그러면 현재장에서 우리가 현재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유심히 좀 봐야 되냐. 기술적이라나 아니면 이 지금 시그널 상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두 종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에이, 뭐 뻔할 뻔자 아니야. 뭐 뻔할 뻔자 또 똑같은 이야기. 뭐 뻔할 뻔자인데 누구나 아는 종목인데 여러분들 누구나 알지만 매수 급소 자리를 알려주는 사람은 여기에서 저밖에 없을걸요. 누구나 알지만 사야 되는 자리와 팔아야 되는 자리를 알아야지 자기가 현재 비중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결정을 지을 수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급수가 오늘 나왔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종목처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는 자리가 있고 파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급소가 나왔고 오늘 종가에 여러분들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는 관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현대, LG 등의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로봇 사업의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주목해야 될 기업은 국내에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첫 번째는 오늘 급소가 나온 날아가는 걸 제외하고 급소가 나온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관련 종목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언급이 있지만 오늘 대표적인 두 종목을 가지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의 이 코스타 시총 1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테마에서도 시가총액이 제일 큰 기업이 테마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마련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시가총액 1위인 코스닥의 시가총액 5위에 랭킹되어 있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이 성장주의 메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보지 마십시오. 성장성의 이 성장성만 보시면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전략적 파트너를 넘어가지고 삼성 로봇 사업의 선봉장과 같은 기업인데요. 지난 2023년도에 삼성전자에 868억을 투입해 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분이 14.7% 인수를 했고요. 2024년 12월 31일에는 콜옵션 행사를 통해 가지고 지분 35%를 확대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삼성 로보틱스의 사명을 변경하며 시장의 화두로 떠오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RBY2의 양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의 협동 로봇 도입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이 주식시장에서도 크게 받을 수 있는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KB증권에서도 주요 레포트에 따르게 되면 구글이나 엔비디아 등의 빅테크의 AI 두뇌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하드웨이가 결합하면서 피지컬 AI의 밸류체인 내에서도 독보적인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을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CES에서 2020년 호평을 받으면서 밸류체인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주가들이 급등해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감속기나 제어기 등의 핵심 부품의 한 80%를 자체 제작하면서 현재 경쟁사에 대비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이 높이고 있고 영업이익을 보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면 뭐죠? 삼성입니다. 삼성의 이름을 갖고 이 무게감을 주는 그 이상의 가치를 증명하는 있기 때문에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 로보틱스라는 입을 잇게 되면 삼성 로봇의 생태계의 공식적인 주인공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부여할 멀티플은 지금부터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명 먼저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혹시 1번 한번 눌러보세요. 2016년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집불도 이익도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난 기간 매수가 들어갔죠. 왜 그러죠? 이거는 내피셜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만들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제드래곤 이재용 회장 제드래곤은 사실상 자기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입지를 날리기 위해서 그룹주 펀드 모두 다 상관이 없는 펀드 물량까지도 삼바에다가 비중을 실어 가지고 사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제드래곤의 이재용 회장의 두 번째 야심작인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출도 없고 이익도 없는 회사에 대한민국 삼성 그룹주 펀드의 몇 군데나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 편입됐을까요? 자, 여러분 댓글창에 지금 현재 댓글창뿐만 아니라 지금 라이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진짜 상 드리도록 할게요.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그거는 제가 내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재용 회장의 업적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지금 배팅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들어가는데 밑에 계열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물량을 안 사겠습니까? 예. 주식은 그때 당시 이야기 납니다. 삼바와 셀트리온을 매일같이 비교를 합니다. 영업이익 좋고 기술력이 좋은 셀트리온은 매도를 하고 삼바는 어떤 IB에서도 못 갑니다. 왜? 족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족보가 중요하다. 대한민국 어떤 주식이든 족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삼바를 통해 가지고 두 번째 삼성이 선택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저는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첫 번째 삼성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급소가 나왔고 좀 묵직하게 여러분들이 좀 끌고 가실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좋고, 두 번째는 현대무벡스가 두 번째 급소를 만들었습니다. 레벨업이죠. 차트를 좀 전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레벨 두 번째 자리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 로봇 수혜주라 그러면 대표적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있지만 상장 전 종목이고, 자, 관련 종목들은 지분 보유했어도 로봇 밸류체인이라고 하기는 아직까지 자동차 부품주의 이미지가 강해 실적인 피지컬 AI 수의 기대감은 아직까지 낮은 편입니다. 직접 나와야 됩니다. IPO 시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통해 가지고 발행 시장에서 유통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그 전이라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현대무벡스를 봐야 됩니다. 현대무벡스는 현대차 그룹 내에 물류 자동화를 담당하고 있는 그 기업으로서 현대자동차, 현대차 그룹의 50조의 로봇 투자에 직접적인 수혜에 가능한 기업입니다. 특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가지고 공장 무인 자동화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공급 중인 것을 큰 투자 메리트가 될 수 있는데, 현재 미국 내에서 리쇼링 수요로 인해 가지고 2025년도 하반기부터 북미 유럽 지역의 이 타이어,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공장들, 지금 현재 현대차가 운영 중인 대부분의 공장 자동화의 스마트 팩토리에 현대무벡스의 수주 잔고가 현재 4천억에서 5천억 가까이 진입한 걸 본다면 올해 실적, 2026년 실적 기대감까지도 높아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과 밸류레이션의 매력을 모두 갖춘 아주 희소 가치가 높은 로봇 기업으로 평가가 되는 기업이 이 현대무벡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말만 하는 게 아니죠. 야, 주식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보여줘야지 저 사람이 잘 보고 있다, 잘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렸던 이 종목 분석, 그걸 통해 가지고 강조해드리고, 현재 여러분들 끌고 가 있는 종목 중에서 현재 10개, 평균 10개 종목 중에서 7개, 8개가 지금 현재 고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대부분 알고 계시죠? 말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주식은 숫자로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선택한 종목은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급소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지 캔들이 나오고 나서 이동평균선을 뚫어주는 자리가 급소입니다. 21선 골드 크로스가 나온 자리가 오늘 매수 급소 자리고, 전 고점에서 지금 매물을 쏘아죽이고 있는데 윗꼬리는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바디를 뚫었기 때문에 전고점 뚫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전고점을 트라이할 수 있는 갭상승 내일 노리기 위해서는 종가 배팅 그리고 내일 음봉 공략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현대무벡스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장중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만 매매하시고 주린이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린이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주린이는 뭐예요? 주린이는요, 사서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사서 내일 캔들이 어느 정도 계산이 안 되는 사람, 사서 매도를 할지 손절이라고 없고 사면 고추장 된장처럼 묵히는 분들이 주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주식은요,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내일 상황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에 매도를 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매도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면 못 팔어, 사면 안 팔어, 그걸 보고 주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무벡스입니다. 현대무벡스가 뭐예요? 왜 이 자리가 급소냐? 레벨 두 번째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급소가 나왔던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아주 열심히 매매를 해서 더블 수익을 봐드렸던 종목입니다. 여기 매집 자리가 나오죠. 레벨 업 다음에 행보 레벨 두 번째 자리, 자, 영망치 자리가 나오면서 양음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장에 양음량 종목을 말씀드렸죠. 휴림 로봇도 양음량 요런 자리가 나왔어요. 휴림 로봇도 오늘 급소 자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우량한 종목은 여러분들 의견 드린 종목이 현대무벡스입니다. 양음량 나오고 레벨 업 다리에서 변동성이 나온 자리에서 현재 돌리죠. 자,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하고 나서 지지 캔들 나오고 이제 돌리는 자리에서 장대 양봉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게 급소죠.
매물 수화가 다 끝났죠. 그 다음에 뭐죠? 윗꼬리가 잡혀있는 망치가 나올지 내일 음봉이 나올지 보고 음봉 자리 양음양 패턴 나오면 더 사야 되고 음봉 2개 자리가 나오게 되면 옆으로 행보하는 자리에서 밑에 꼬리에서 사시면 됩니다. 한 번에 주식은 사는 경우도 없고요. 한 번에 파는 경우도 없습니다. 매수, 자,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주식은 항상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잠시 후에 종가 배팅이 있으니까요. 종가 배팅을 종가 배팅 오늘 하실 분들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오늘 종가 마무리 자, 이 클로징 멘트를 하고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저점에서 대량의 매수가 들어온 걸 통해 가지고 코스닥이 이제는 반등이 준비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기다렸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럼 내일부터는 오늘은 로봇이 움직였다면 내일의 저점 지지 캔들이 나온 바이오에서 반등을 시도를 할지 추가적으로 로봇이 올라갈지 내일의 관점. 그런데 이 로봇은 제가 한마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은 뭐냐? 지금 대형 산불이 터졌어요. 저는 대형 산불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뭐냐면 대형 산불 뭐죠? 대형 산불. 대형 산불이 터지면 산에 불씨가 남아가지고 쉽게 안 꺼져요. 그래서 이런 테마가 물리게 되면 우리는 대형 산불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꺼질 듯 하면 꺼지고 꺼질 듯 하면 불씨가 살아나고 다시 한번 대형 산불이 터진 로보틱스와 그리고 이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바이오를 통해 가지고 내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 비중이 큰 코스닥 시장에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더 날카로운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신 방송은요, 심사인단과 함께하는 정우의 진짜 주식 TV를 채널을 운영 중인 정우영 대표였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